네,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돈워리 시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팔란티어입니다. 네. 저희가 다짜고짜 여쭙고 뒤에서 풀어나가는 형식인데요. 네. 팔란티어 지금 사야 하나요? 어때요? 네. 최근에 좀 올랐죠. 네. 실적 발표하고 내려갔다가 올랐는데 조금 타이밍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음. 조정받으면 사면 좋겠는데 좀 기다려야 된다. 조정이 그렇죠. 5%, 10%, 5%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네. 10%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약하다. 아, 장이 그러면 무너지지 않으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뭐 빠지는 거요? 네. 빠지는 거는 미국 장이 음. 일단 관세를 잊어버리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트럼프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장이 빠질 때 같이 더 빠지면은 그때 기회죠. 그럼 근데 며칠 내는 아니네요. 아닐 수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은 무조건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아. 다시 노리시는 분은 조금 더 주시고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간을 6일, 6주 하면은 못 사는 거고요. 6개월 이상 본다면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는 두 가지인데요. 롱텀으로 보신다는 네. 측면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저희 베스트 픽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주식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소프트웨어 주식은 길게 봐야 돼요. 아, 스텝 그래요? 같은 네. 거, 뭐 아. 이게 ERP 네, 소프트웨어 네, 이런 주식은 6주 동안은 못 봐요. 6개월을 보거든요. 이것도 같은 개념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네. 컨빅션이 있어야 돼요. 아. 컨빅션이라는 것은 테슬라 사신 분 같이 컨빅션이 없으면은 못 견딘다. 그 이렇게 마음이 말씀드렸어요. 급하면 안 되겠네요. 급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 며칠간의 이야기를 할 건데 계속 좀 괜찮은 추세를 네. 보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사상 최고가 찍었고 네.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찍었는데 네. 그날 근데 제가 좀 봤는데 이유가 네. 뭐 대단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보도들도 그랬고 네네. 그 배경이 어떤 거였어요? 아주 간단히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실적이 네. 단순하게 진짜 실적이 컸네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9% 네. 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 분기도 36%였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은데 또 높아진 거예요. 네. 거기다가 마진이 무려 44%예요. 우리 흔히 얘기했을 때 매출 성장률하고 네. 영업이익률을 합한 것을 룰 오브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네. 보통 괜찮은 주식은 매출 성장률하고 영업이익률을 합한 것을 40% 이상이면 좋다는데 네. 이 회사는 83%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뭐 테슬라 아까 잠깐만 테슬라도 성장이 옛날에 굉장히 높았죠. 물론 마진은 낮지만은 네. 근데 그런 주식도 엄청나게 밸류가 100배, 200배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 지금 밸류가 완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장률 높은 고마진에다가 네. 이번 실적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한마디로 딥시크 발로 인해서 AI가 저변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원래는 그 국방부라든지 정보 기관인데 네. 거기서 입증된 기술력과 보안 능력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일반 기업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민간 기업으로 확대가 네. 엄청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장률에 대한 자신감을 네. 실적 발표되고 나서 약간 이상한 소리 때문에 딱 내려갔다가 네. 다시 올라온 거죠.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 봐서도 일단은 뭐 국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믿음이 또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급등을 하면서 제 주변에도 물론 아시는 분이 대다수겠지만 네. 한번 투자해볼까 이렇게 관심을 네. 갖는데 이게 투자라는 게 진짜 요즘은 다 똑똑해서 네네. 확실하게 알아야 돼가지고 그렇죠. 이쯤에서 좀 팔란티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네. 소프트웨어 기업인 거는 알겠는데 네. 어디서 매출이 나고 아까 말씀하신 방산도 말씀을 주셨는데 좀 대략적으로 기업 소개를 좀 해주세요.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회사 많을 것 같죠. 많죠. 그런데 기업별로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을 상당히 신경 쓰면서 그 기업별로 특수한 네. 데이터를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네, 잘 모니터해서 분석을 해줘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이 AI 솔루션을 만들 때 이 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면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이 AI 솔루션을 하는데 네. 핵심적인 데이터 분석 툴을 제공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윈도우 OS 아세요? 네, OS 알죠. 운영 체계. 네. 그 윈도우 OS를 만드는 회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범용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우리 이 그쵸. 회사는 A라는 회사부터 Z라는 회사 요구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다 맞춰줘요. 아. 기업별 윈도우 OS 같은 네.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다. 쉽지가 않다. 이해돼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방산 테마주하고도 좀 연관이 같이 오를 때도 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 네. 연관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는 일견 맞았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요. 얘네들 매출의 55%가
정부 쪽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라 하면은 옛날에 FBI, 네. CIA, 국방부도 있어요. 네. 육군에도 팔아요. 네. 근데 그게 옛날에는 7, 80%였는데 지금 어쨌든 55%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은 45% 민간 기업이 하기 때문에 그 방산,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네. 이런 주식하고 엮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아. AI로 엮어야 돼. AI로 예. 그쪽보다는 AI 쪽이 그렇죠. 가깝네요. 육군도 자동화하고 뭐 자기네들 하고 네. 무슨 보험회사 네. 아니면 무슨 은행회사, 네. 은행들 이런 기업들이 자기네 맞게끔 AI를 가지고 하는데 데이터 툴이 필요하다. 얘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네. 어떤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된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뭐 대형 약국 체인 월그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미국에 한 4천 개 되는 매장인데 네. 거기서 뭐 자동화하는데 얘네 거 쓰는 거예요. 되게 생각 못한 곳이긴 그렇죠. 하네요. 왜냐면 이게 AI라고 생각 못하는 분야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뭐냐면 AIG라는 보험회사가 있는데 네. 보험회사들이 뭐 사람들이 만약에 보험을 분석하고 하려면 한 3주 걸리는 거를 2시간이면 자동화는. 해주니까. 네. 그래서 엄청 들어왔어요. 이런 기업들이 전체 기업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이 회사 매출이요. 1년에 50조밖에 안 되거든요. 네. 50조인데 기업 수가 769개입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한 기업당 와. 매출은 작은데 그 700개 넘는 것까지 성장한 거예요. 이 성장률도 한 40% 돼요. 지금 이게 YOY. 그러니까 믿음에서 기반되는 게 엄청 큰 거네요, 이 예. 회사는. 그래서 이게 헤게모니가 엄청 센 거예요. 회자가. 이 기술력이나 어떤 그런 회자되는 게 커지면 엄청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네. 회사긴 하겠어요. 대체가 불가능하고 음. 뭐 테슬라를 제가 좋아하긴 합니다만 테슬라는 지금 약간 논란이 있죠. 그렇죠. 정치적 논란이 아니고 네. 뭐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미국 시장도 중국도 있는데 중국도 경쟁자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물론 테슬라가 한 3, 4년 앞서 있습니다. 어쨌든 경쟁자가 있죠. 여기는 경쟁적. 아직은 없다. 네, 지금 없죠. 와. 그런 측면에서 네. 밸류가 테슬라보다 높은 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본부장 아까 맨 처음에 본부장님께서 이제 아직 팔지 말라고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여지가 있다는 건데 그럼 맞습니다. 그 다음 분기의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그렇죠. 1분기 실적이 뭐 숫자적으로는 재미없을 텐데 8억 8천만 불 정도 39% 성장했는데요. 2분기 회사 가이던스가 이거보다 높을 것 같아요. 네. 9억 3천만 불까지 얘기를 했고 마진도 여전히 1분기보다 낮지 않은 네. 45% 정도가 나오니까 어이구 성장률이 30 몇 프로고 마진이 40 몇 48%면 말이죠. TSMC라고 반도체 네. 그 파운드리 네. 넘버 원이잖아요. 네. 그 회사보다도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만 들으면 팔 이유가 없네요. 팔 이유는 그렇죠. 매크로가 안 좋아서 경제가 무너지면은 같이 휩쓸릴 수는 있어요. 그런 기회가 오면 엄청난 기회죠. 사실은 매크로가 흔들리면 말이죠. 뭐가 흔들리냐면 자동차 안 팔리고 휴대폰 안 팔리고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거 흔들리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중국이 그쵸. 막 따라오고 근데 그쵸, 여기는 그럴 게 없거든요. 나라가 힘들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데 거예요? 모든 AI는 기본적으로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딥시크 발로 AI가 확산된다는 그쵸. 게 AI 칩 가격이 떨어지고 누구나 AI를 하고 싶어서 서비스를 하고 싶어하고 난리 법석을 때리기 때문에 얘네한테 의존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PER이 1년 이익에 뭐 100몇십 배, 200배 나오는 게 지금 100몇 배, 200배가 아니고 3년, 4년, 5년, 6년도에도 5년 후에도 이렇게 30% 성장한다. 마진이 무너지지 않는다 가정하면은 어느 순간에 한 4, 5년 지나고 나면 PER이 60배, 70배일 수 있어요. 60배, 70배, 5년 뒤에 70배면은 엔비디아의 3년 뒤에 70배하고 1년 정도 차만 더 나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사는 거 보면 이것도 살 수 있는 그렇네요. 엔비디아가 아니고 아까 네. 저기 테슬라, 테슬라 정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차 전지 갖고 흥분할 때 얼마나 성장률 때문에 2년 전에 피크 갔었어요. 그 애 모시기 프로 네. 100만 원 가갔을 때 그 당시 PER을 얼마 정도 주신지 아세요? 얼마요? 100배 줬어요. 100배. 그래요? 그것도 이제 한 3년 뒤 거를.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그 지금 4, 5년 뒤에 70배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 지금 주가에서 팔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렇네요. 물론 자기 재산에 다 팔아서 이걸 하면 안 되겠죠. 그래 그거는 물론 어떤 아무리 좋아도 투자든 삼성전자에 하면 다 하면 안 어떤 되지. 투자든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일정 부분이면 네. 저는 뭐 저기 뭐 자기가 AI 쪽이나 이거를 한 100을 한다 하면은 뭐 한 10 정도는 15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주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왜 목표가 $150 상향 조정했잖아요. 네, 네. 이거에 그럼 좀 동의하세요? 지금 주가가 응. 4년 동안 연평균 30% 아까 제가 뭐라 했죠? 1분기 39%였잖아요. 성장률이 베이스가 높아지면 낮아지긴 네. 하겠습니다. 30% 꾸준히 성장하고 마진이 지금 유지가 되면은 4년 뒤에 PER이 70배 정도 나가거든요. 네.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지금 주가는 절대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운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렇죠. 내려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년, 4년, 5년 지나면 지날수록 180배가 아니고 120배, 110배, 80배, 70배, 50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어느 시점에는 50배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50배 가는 시점에서 업사이드는 성장이 높으니까 70배 준다면은 여기서도 한 20, 30% 내지는 30, 40% 가능한 한정. 근데 30, 40%, 20, 30%가 6주에 되느냐? 네. 그건 노라 이거죠. 노라는 게 아니고 안 될 가능성도 꽤 있다는 거고. 하지만 6개월, 1년, 2년 되면은 아마 사람들이 동의하면은 네. 4년치를 땡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아마 20% 정도의 업사이드면 네. 지금이 지금 110% 얼마인가 그럴 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150%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거는 무리가 없는데 이것이 뭐 6주 내 된다 이렇게 믿으시면 그걸 곤란해요. 아마도 100불 정도까지 내려가면 좋겠죠. 그게 한 10% 빠지면은. 근데 그렇게 올지는 장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미국 장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빠진다는 것보다는 좀 완화된다라는 네네네. 추세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에 산다면 이거보다는 오히려 많이 망가진 주식이 단기적으로 더 나을 수 있어요. 비슷한 분야더라도, 그러니까 기술주 뭐 쪽으로. 기술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아, 그런 쪽으로. 예, 엔비디아는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실적 발표된 네. 모멘텀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죠. 이번에 중동과 그렇죠. 갖고 트럼프가 딜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새로운 수요처가 한 10%가 추가돼서 주가가 지금 어제 그저께 오른 네, 거거든요. 그런 모멘텀은 걔네는 PER이 한 28배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한 35배 됐으니까 단기적 모멘텀 그쪽이 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야말로 6개월 이후를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6개월 이후까지 안정적이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AI라는 게 지난번에 저희가 딥시크 이제 등장으로 네. 인해서 엄청난 또 타격을 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일각에서는 이게 PER에 대한 너무 우려가 있고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장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S&P 500 기준으로 지금 5,900 정도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채 수익률이 났어요. 좀 어려워지는데 네. 10년 국채 네, 사면을 네. 두는 거 이게 4.45 정도 되잖아요. 1 나누기 4.45하면 그게 적정한 PER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1 나누기 4.5 정도 하면 22배에서 23배 사이에 딱 걸려요. 지금 거기에 딱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을 땡겨야 되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럼 이런 주식은 뭐냐? 거기에 동떨어진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봐야 돼요. 센티먼트는 같이 영향을 네, 받지만 그래서 장 전체적으로는 만만치 않다. 어느 주식이나 그러니까 낙폭과다나 약간 네거티브한 게 미리 반영된 주식을 단기에 하기 때문에 네. 6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얘기가 오늘 팔란티아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팔란티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부터는 다른 주식들이 팍 오르면은 덜 오르거나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롱통으로 보셔야 된다. 아, 그럼 이제 이게 투자라는 게 보면은 한참 잘 오르던 회사도 이제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투자자가 봐야 되는 게 얘네가 앞으로 뭘 나갈지, 뭐가 나올지 이런 요소들을 좀 보는 것도 그 다음 스텝의 투자자들의 맞습니다. 마음인 것 같은데 팔란티어는 이제는 뭐를 좀 봐야 해요? 자, 매크로 금리 관계 말고 네. 그거 말고 하면은 말고. 일단 성장을 빨리 하니까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갖고 실적이 약간 미스해서 주가가 빠질다. 네. 그럼 그게 기회죠. 오히려 투자자들한테는 그렇죠. 기회로. 네, 네. 그게 근본적인 이슈가 아니니까 인력을 갑자기 많이 채용해야 된다. 네. 채용했다. 그럼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반영돼서 실적이 나오면 설명은 좀 있다가 1시간 뒤, 2시간 뒤, 하루 뒤에 나오잖아요. 그 비용이 올라가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게 여길 수 있어요. 여길 수 있는. 여길 수 인력, R&D 투자도 그렇고. 근데 R&D도 매년 늘리고 있는데 그것도 이슈고 비용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정부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정부 쪽은 탄탄하고 네. 지금 기업 쪽으로는 민간 기업으로 나가는데 미국 내 민간 기업은 잘 나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번에 실적하고 뭐야? 주가가 10위 빠진 것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미국 아니고 넌 미국, 유럽이나 다른 나라 쪽에 네. 민간 기업 여기는 성장을 못했어요. 거기에 매출의 한 16% 되거든요. 네. 16% 되는 그 민간 기업, 넌 미국, 넌 US, 유럽 같은 거. 그쪽은 유럽이 안 좋아서 그런지 성장률이 정체가 약간 마이너스였거든요. 다른 쪽은 좋아요. 그런 쪽이 계속 나쁘면은 더 확대되는 속도가 조금 느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이게 요즘 기술주가 사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네. 왜냐면 머스크가 돌아오면서 테슬라도 좀 올랐고, 그렇죠. 엔비디아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빅테크, 그러니까 기술주 전체를 긍정적인 효과로, 긍정적인 앞으로의 전망으로 봐도 되는 시점인가요? 만약에 아까 그 S&P 500 미국이 더 가려면은 두 가지 주식 가야 됩니다. 그 6개월 전보다 주가가 못 가는 게 딱 두 가지야. 애플하고 엔비디아. 그래요? 애플은 그 중국에 생산하는데 그쵸, 그쵸. 그 관세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중국 거 빨리 해결해 주면 애플이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
애플은 중국 관세 가장 큰 피해. 예, 오늘도 그렇죠. 애플이 인도에 생산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 인도 가지 마 미국으로 와 그러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인도 비중이 네. 한 20% 되거든요 생산이. 근데 인도는 관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인도의 생산 얼마요? 인도 네. 인도 마켓 자체가 네. 관세가 비싸요. 한 100%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인도 마켓을 들어가는 건 인도의 네. 포텐셜도 있고 거기 생산하는 그 업타 가는데 미국으로 오면 2배, 3배 더 들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게 제일 황당한 게 네. 만들어 한다고 바로 짜잔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칠- 최소 몇 년이 7년 걸리잖아요.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떡하냐는 아니 거죠. 인도에서 처음에 인도에서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짓기 시작한 게 6년 차에 나왔어요. 지금 이제 마켓이 걔네가 생산하는 거 15% 정도 작년에 된 것이 6년인가 걸렸거든요. 5년 6년 걸렸어요. 그럼 미국은 더 걸릴 거 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리겠죠. 7년을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요 있다 하면은 무슨 난리를 펴더라도 2030년 절대 넘어가요. 안 되죠. 기술적으로라도 안 되는 그런 거죠, 잡음이 있어 주가 네.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또 애플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 AI를 한다 그랬는데 네. 올해 하기로 한 게 미뤄졌어요. 미뤄졌죠. CD. 그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이럴 때는 밸류에이션이 내려간 건데 그래도 여전히 높죠. 하여튼 그래서 그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 딥시크 때문에 경쟁 요인을 받았다가 엊그저께 최근에 올라온 거 뭐라고요? 중동 지역에서의 수요가 네. 엔비디아 매출의 거의 상당 부분이 미국인데 중국이 한 10몇 프로였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규제 때문에 못 팔 수도 있다는 걱정인데 주가가 쭉쭉 빠진 건데 그렇죠. 10몇 프로 중국 거예요. 네. 중동 지역의 수요가 네. 그거만큼 음. 있을 수 있다는 게 어제 그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 그제 계속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한 10몇 프로가 빠지는 거를 중동 지역이 시간을 두고 메워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어제 그제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신고가까지는 고점까지는 안 갔죠. 네. 그래서 이번 다음 주 다다음 주 나오는 실적 발표될 때 얼마나 자신감을 확실해지냐에 따라 갖고 그렇죠. 정고점을 가면 미국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런 포텐셜이 있어서 지금 당장에 물어보면 엔비디아 더 나은 거예요. 더 나은 거예요. 팔란티어나 테슬라보다도 애플보다도 훨씬 나은 거죠. 테슬라 근데 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좋아요. 근데 이제 단기 많이 올랐어. 그쵸, 많이 올랐죠. 심플하게 얘기해요. 그 자율주행차 한 네, 1억 5천 되면 사세요? 지금 안 사죠. 네, 안 사죠. 그러면 한 5년 뒤에 이제는 그 5년 뒤에 5년 뒤에 친구 중에서 네. 지인들이 돈 많이 버니까 10명한테 많이 물어보요. 많아요? 10명에서 4명 정도는 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390불 이상 안 갈 것 같습니다. 왜요? 그게 모델 시나리오에서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는 게 하나 있어요. 2030년까지 테슬라가 뭐 전기차 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 지금 한 1년에 100만, 200만 대 파는데 네. 누적해 갖고 3,300만 대 팔고 음. 전기차. 그 전기차 테슬라가 판 거 중에서 네. 40% 정도가 자율주행으로 바뀐다라는 모델의 기본 가정을 갖고 분석한 게 있어요. 작년 11월 달, 작년 11월 달. 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때 막 올라갔죠. 기억났어요? 그쵸. 280불, 290불 기억나죠. 이렇게 올라. 그 올라갈 때 리포트 나온 게 10명 중에 4명이 테슬라가 깔아놓은 전기차가 자율주행을 해서 팔린다. 더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만 네. 심플이 40% 기억하면 그러면 390불이 나온다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계산했어요. 30%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적정 주가가 286불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얼마야? 딱 지금 중간이죠. 중간이죠. 그러니까 30-40% 물어보셔야 됩니다. 가정이 있죠. 5년 뒤에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 그건 모르지만 충분히 내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40%까지 가는 건 난 장담 못하겠다. 그 작년 11월, 12월 갈 때 400불 넘어갈 때 이건 오바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200불까지 간 거는 그것도 그것지만은 잠깐 잊어버리고 네. 이제 중국, 유럽이나 유럽 쪽에서 안 팔린다. 안 팔리죠.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왔으니까 도저히 돌아왔으니까 회복되죠. 그 자율주행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350불 되면은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쫓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네. 400불까지는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뭐 더 해라 이럴 정도는 아니기는 하겠네요. 네, 그죠? 이렇게 그러면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를 낼게요. 네. 자, 강하게 올라간 팔란티어 매수. 네. 2번 덜 오른 기술주. 네. 남은 여지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기술주 관련 ETF 요즘 워낙 많잖아요. 네. 이 세 개 중에 네.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지금은 엔비디아입니다. 그 엔비디아요? 네. 어. 또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조금 2번이네요. 덜 오른 기술주. 그렇습니다. 애플은 조금 부족하고요. 애플은 그리고 좀 약간 불안해요. 네, 그럴 수 하려면. 있죠. 네. 애플은 월드와이드 디벨롭 컨퍼런스 걔네 개발자리가 6월 달에 하거든요. 다음에 출연할 때 그때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그래봐야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팔란티오 아까 이제 1번 답변 주신 네. 거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쇼츠를 만들기 위해서 네. 한 번만 더
전망을 팔란티어 팔란티어. 전망. 한 10% 빠지면 아주 그레이트 찬스고요. 안 빠지면은 6개월을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럼 5% 정도 빠졌을 때는 괜찮아요? 분할해서. 불안해서. 분할. 분할 매수. 한번 하고 반 남은 건 그 다음에 한 10% 정도 할 때 하고. 네. 그리고 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네. 자기 포트에 저도 자신이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엄청나게 하는데 제가 80% 이상으로 말하셔도 맞히는데 되는 거죠. 아니 네. 제가 자신 있게 네. 그것만 커버했으니까 오. 그런데도 제가 한 20% 틀릴 수가 있거든요. 거꾸로 20% 틀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기 포트에 20% 이상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 그럼 말씀 나오신 김에 잠깐 짧게 반도체에 그렇게 집중하신 이유는 네. 뭐예요? 뭘 집중하다 아니 그랬죠? 집중 아까 삼성전자랑 네. 하이닉스만 하시잖아요. 제 커리어가 네. 처음에 시장이 지금 하이닉스. 커리어가 저는 네. 투자로 이해했어요. 반도체 그 애널리스트가 그렇죠, 20년 때문에 네. 네. 아 그래서 그래서 한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최고잖아요. 그렇죠. 최고가 아니고 주가죠 중요하잖아요. 주가, 네, 근데 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뭐라 하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투자해도 먹고 살 거 많다. 그거를 분석을 하고 네. 이거는 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을 때 조선방산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맞네요. 그렇죠. 맞네요. 그걸 모르면은 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엄청 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그러면 조선방산은 조정의 빌미가 확실합니다. 특히 방산같이 많이 오른 거. 그런 건 다음에 얘기할 네. 텐데 하여튼 그래서 같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네. 저는 지금은 엔비디아를 먼저 우선 두거나 엔비디아 비슷한 브로드컴 정도. 팔란티아는 5% 이상 빠지면 분할 매수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